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허. 당시 퇴근 시간이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여러 대가 멈춰서 있고 구급대원과 시민 수십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뜻 봐도 큰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요. 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을 하다가 아이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로 돌진을 하면서 보행자들을 덮치는 대형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지금 봐도 주변 상황만 봐도 당시 얼마나 아찔했고 처참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 그 상황 목격하신 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10초 정도 지났던 상황이었어요. 차가 60에서 70km의 속도로 와서 박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끽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소리가 없이 사람을 박고 몇 미터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게 좀 빠른 속도로 지나가가지고 100m 앞에서 정차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요, 양윤선 평론가님,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이 어제 저녁 6시쯤입니다. 네. 퇴근 인파가 한참 많은 시점이죠. 아하. 그래서 이동량도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바삐 걸음을 옮기다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이렇게 큰 사고가 세상에. 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고가 나자마자 수십 미터를 더 이제 차량이 운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차량이 받치고 나서도 수십 미터나 더 돌진을 했고 네. 차량 앞부분이 정말 크게 찌그러지고 유리창에도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네. 이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야말로 펑 소리가 나서 아이고. 깜짝 놀랐다. 사람들의 비명이 혼비백산했다라는 증언들도 내놨습니다. 저 정도면 차량이 바로 멈춘 것도 아니고 상당 거리를 갔단 말이에요. 보행자분들 정말 부상 정도가 심했을 것 같은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이 사고로 아이와 엄마를 포함해서 6명이 머리나 다리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는데요. 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곧바로 인근의 병원으로 옮겨졌고 천만다행으로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앞서 영상 보면요. 주변에 있던 분들 또 구급대원분들이 일부 보행자에 대해서는 다치신 분들한테는 심폐소생까지 하는 장면까지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가슴을 쓸어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지금 위독하신 분은 지금 심하게 다치신 분은 없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요. 이번 사고에서 시민분들이 큰 힘을 보태셨대요. 세상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니까 다들 그냥 말도 없이 CPR 하실 분은 다 CPR 하시고 CPR만 두세 분씩 붙어서 하셨고 저 포함해서 한 5-6분이 바로 신고해 주시고 횡단보도 건너실 때 있었던 분들은 거의 다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정리를 했었어요. 세상에 저 순간에 모두들 내가 바로 구급대원이다 그런 마음으로 다 대처하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쓰러져 있자 많은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이요. CPR이라고 하죠. 이렇게 막 호흡을 좀 빨리 다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심폐소생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달려오는 차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응급처치에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언뜻 봐도 저 때가 사람도 많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또 네. 퇴근 시간대면 그렇게 뭐 빠른 속도로 달리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까요? 사실 저기 연대 앞 정문 쪽이면은 그 시간이면 차 굉장히 많이 막힌 그렇죠. 시간입니다. 그러면 보통 저런 일이 딱 생기면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맨 먼저 의심하는 게 음주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고가 터지면 경찰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데 지금 이 남성은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중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약물 중독도 일단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대체 무슨 연유가 있었을까요? 세상에.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동 쪽에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회전 해가지고
뭐 신호위반 해가지고 그 사람들 숨기겠다는 거기까지만 지금 일단 확인이 됐어요.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악셀에다가 밟았다고 그래요. 일단은 운전자 본인이 운전 과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좀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오윤성 교수님. 예, 이제 본인은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엑셀레이터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럼 음주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뒤에 혹시 이분이 그냥 좀 어지럼증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뭐 어떤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정신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운전 미숙으로 이제 그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경찰은 이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보행자분들 중에 크게 다치신 분은 없는 게 천만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이 운전자분 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뭐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들도 아마 체크를 할 거고요. 현재 지금까지 확인되는 것은 운전 미숙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운전 미숙이라고 저희가 또 단언할 수는 안 돼요. 그렇죠, 네네. 운전 미숙이라고 하면 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니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확인된 거는 신호위반의 역주행이니까요. 이거는 뭐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중한 처벌이건 그건 넘어서서 현재로 봐서는 처벌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아하. 정말 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정도로 아찔한 상황이 많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가슴 철렁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